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용의자와 알리바이 함께 하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아모텍. 두 번째, 파티게임즈. 세 번째, 한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모텍.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강력한 모멘텀 장착으로 급등세 지속이 예상된다. 황민혁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 수사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쉽네요. 네. 마지막 수사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텍이 사실 갤럭시 S6 우리 설 연휴 동안 티저 광고가 공개됐어요. 네. 근데 이런 갤럭시 S6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부터 미리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렇죠. 갤럭시 S6에 대한 관심이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갤럭시 S6의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모텍에서 이제 부각받고 있는 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자 결제 쪽, 그리고 근거리 결제 쪽인 이동통신 안테나 쪽 이제 사업 부문 하고 있는 이제 아모텍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NFC 쪽에서 본다면 애플 쪽에서 지난해 이제 한창 시장을 뜨겁게 한번 움직였던 그런 이슈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쪽 애플페이 쪽에서 이제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자 결제 시장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삼성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아모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알리바이를 본다면 강력한 모멘텀 장착을 했다. 그래서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근거리 이동통신의 이제 안테나를 제조하는 업체가 바로 아모텍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쪽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아모텍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프페이에 대한 또 내용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삼성 쪽에서 일어난 이슈였죠. 삼성에서 이제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미국 기업이죠. 루프페이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돌았고요.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횡보를 보인 거죠. 따라서 지금 이와 관련한 이제 모멘텀으로 본다면 아모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리바이에서 제시된 그 내용들은 분명히 아모텍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세가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성을 본다면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또 이제 안고 가야 되는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사항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달 저점 대비했을 때 벌써 200% 이상이 올라왔어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 시점에서 잠시간 또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거하지는 않으시네요. 네. 성장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왔지만 분명히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0%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이 있다. 하지만 그 200%의 상승이 끝은 아닐 것이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정식 대리님, 솔직히 아모텍이 갤럭시 S6 수혜주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장에서 들으셨어요? 솔직히 몇 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또 투자나 매매를 하셨나요? 전 작년 11월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사실 하긴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100%라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금년부터 들어와서 좀 움직임이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좀 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도리어 사실 상승폭 자체는 금년이 더 높았지만 매매는 작년에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100%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고요. 그때는 그냥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하나의 가능성으로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신 분들이 매매를 하신 건데 지금은 그럼 100%가 됐나요? 네, 지금 뭐 아모텍 100%가 아니면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라면은 뭐 100%가 아니어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긴 기간 사실 작년 10월 정도를 시작점으로 해서 10월에 주가가 7,110원이었는데 저점이 10월 14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100%라는 걸 뭐 제가 삼성 관계자로부터 뭐 공시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물량이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올랐다는 것만 보면 이 정도는 뭐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갤럭시 S6에 납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납품한다고요? 우선은 NFC 안테나를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아모텍이. 그렇기 때문에 NFC 쪽에서는 뭐 실제로 갤럭시 S3부터 NFC는 안테나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휴대폰 자체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는 국내의 그런 플랫폼 자체가 갖춰지지가 않았었죠. NFC가 휴대폰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뭐 부각이 별로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 쪽에서 아이폰에서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서 NFC 쪽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모텍의 1차적인 호재성인 그런 분위기를 사실 좀 좋게 만들어준 거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발했죠. 무선 충전 안테나인데 콤보 안테나라 그러거든요. 그걸 안테나를 개발했었는데 이 무선 충전 제품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제 뭐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무선 충전하면은 뭐 국내에서는 RF텍이 사실 대표적이었는데 아모텍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모텍이 훨씬 빨리 움직였죠. 그리고 아모텍은 NFC 쪽에선 먼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굉장히 좀 양쪽으로 수혜가 된다. 지금 갤럭시 S6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들어가는 부품이 들어가거나 들어가고 있는 부품의 양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제품들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아모텍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선 충전 분위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선 충전도 그냥 휴대로 들고 다니면서 바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판 같은 거 위에 올려놓고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별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이미 무선 충전 패드를 깔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이었죠. 삼성 투마로우 그 삼성전자의 공식 블로그죠. 여기를 통해서 갤럭시 S6에 대한 무선 충전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기 때문에 무선 충전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삼성에서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죠.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NFC 기대감까지 올라가니까 아모텍이 제조하는 게 NFC 안테나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한 콤보 안테나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한 분위기를 시장에서 한껏 끌어올렸다는 이 분위기가 아모텍에 대한 주가를 굉장히 좀 핫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위험인가요? 석방인가요? 검거인가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는 사실은 석방에 가까운 설명을 드렸지만 아모텍 주가는 조금 위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고점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3.1% 전일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이제 시간 외로 대량 매매 블락딜을 돌렸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자사주는 전부 다 좀 매각이 되는 부분이라면 금일 아침이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받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용의자는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텍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갤럭시 S6의 수혜 기대감을 지난해 4분기부터 반영을 했네요. 주가도 역시 그렇게 나타나죠. 10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신규 매수하시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라고 두 분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NFC, 무선 충전에 대한 수혜와 또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모텍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파티게임즈. 파티게임즈의 알리바이는 실적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다. 중국 텐센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했죠. 지분 투자를 했죠. 네, 지분 네. 투자를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지분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15.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게임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알리바이가 실적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에 나설 것이다라는 알리바이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되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텐센트와 손을 잡고 중국 쪽에 진출하는 그 모멘텀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게임주 그리고 이제 뭐 파티 게임즈의 경우에는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뭐 거의 30%대의 이익률을 기록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그동안 이제 또 고성장을 해왔고 일시적인 둔화일 뿐이지 성장은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게임주를 보는 입장은요. 어떤 이제 신작 게임이 발표되고 그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 그동안 고성장을 해왔던 이 파티 게임주 역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실적 부진을 충분히 견인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파티 게임즈 쪽에서 이제 I Love 파스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게임 해보셨나요? I Love 파스타? 저는 솔직히 게임을 안 좋아해요, 별로. 모바일 그러신가요? 게임을. 애니팡만 조금씩 네. 예전에 했었는데, 사실 그 여자를 위한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주 뭐 과격한 게임을 즐기는 건 아니지만, 또 너무 여자만을 위한 게임이 그렇게 여자들이 그걸로 돈을 쓸까? 차라리 뭐 화장품이나 옷을 사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쓰나요? 네, 지금 돈을? 실질적으로 이제 I Love 파스타 같은 네. 경우에도 뭐 결제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 쪽에서 지난 1월이죠. 텐센트가 진행하는 CBT, 이제 비공개 테스트입니다. 여기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I Love 파스타가 텐센트 신작 순위에서 최고 순위 5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을 할 때 중국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거기서 실적이 크게 발생되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게임할 때 돈을 많이 씁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국내 쪽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게임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티 게임즈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 부진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더 앞서가는 쪽이 이제 게임주의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항상 이제 상승을 견인할 때 항상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서 항상 네. 이슈가 될 때마다 종목들은 크게 오르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화장품도 역시 그랬고, 밥솥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파티 게임즈는 실질적으로 텐센트 쪽에서 지분 투자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분율이 15.8%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번 CBT 테스트 결과에서도 역시 이제 관심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있는 스토리가 또 전개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언제쯤 나올까요? 중국 실적. 중국 실적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안에는 충분히 뽑아질 수 있다. 하반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뭐 상반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상반기 정도 안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라는 의견에서 석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민창천도 파티 게임즈의 게임인가요? 이 이름이 이제 뭐냐면요. I Love 파스타의 중국 버전이 바로 이제 전민창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같은 게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제가 정확하게 그 맛있는 테마에서 출연자분께서 12월 말에 파티 게임즈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때는 주가 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딴지를 걸었던 게 왜 이 게임의 컨텐츠가 진짜 과연 매력이 있나요? 여자들이 게임에 돈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텐센트 투자했을까요? 근데 그게 텐센트 투자한 파워가 상당하더라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사실 여자들의 게임이 돈을 얼마나 쓸까라고 보시면 대표적으로 애니팡 권미란 앵커님께서는 지금 재미에 대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아줌마 모멘텀이라는 얘기가 돌았을 정도로 아주머니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하셔서 애니팡의 현질이라 그러죠. 현금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는데요. 여자들을 노리는 게임이라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브 시리즈 이런 게임들을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 그러는데요. 이 게임들이 중국 내에서는 많지가 않고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희소 가치를 좀 더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굉장히 좀 재밌는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에서부터 200억 정도의 이제 지난 9월이죠. 투자 유치가 되면서 지분 자체가 15.8%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라고 하면은 국내로 비교하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업체인데 뭐 텐센트로 인해서 중국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고요. 조건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반기 내로 그런 기대감이 실적 가시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져서 저도 이 용의자는 석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게임에 돈을 쓴다는 게 순식간입니다. 조금만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의 주가도 모바일 게임도 아주 잘 갑니다. 파티게임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I Love 파스타라는 게임 아시죠? 아기자기한 그 여성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 자체의 희소성에 아무래도 중국 텐센트는 주목을 했나 보네요. 중국에선 이런 게임이 흔치가 않다고 합니다. 15.8%의 텐센트 보유 지분, 파티게임즈 중국에서의 흥행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두 분 모두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한화입니다. 한화,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실적 정상화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진실인가요? 진실과 거짓을 여기서 밝혀내야 돼요. 네. 일단 한화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알리바이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 번째가 저평가에 대한 매력 부각. 이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알리바이가 100%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과징금 이슈가 사실 끊이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한화예요. 이제 국내 산업용 이제 화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 업체 한화하고 고려 노벨화학이었죠. 여기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단합에 대한 의혹을 이제 수사를 한 결과 결국 이제 그게 진실로 이제 드러났었고, 과거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국내 이제 뭐 중국 시장 국내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중국 기업 중에서 또 이런 기업, 중국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고섬이라는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국 고섬 알죠? 네, 네 중국 고섬, 네, 상장 네. 폐지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 중국 고섬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 없었는데, 그거 책정을 할 때 1,000억 원 정도의 이상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책정을 해서 국내에 이제 상장을 시켰고, 상장 차익이 발생했던 그 업체 두 곳이 바로 이제 하나증권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업체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대우증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과징금 부과가 또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과징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또 언제 이런 이슈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자한테는 사실상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그 받는 속도 자체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하나에 대해서는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이제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뭐냐면 지금 하나의 PBR 자체가 0.5에서 한 0.6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PBR이 1배가 안 되죠, 그죠? 근데 PBR이 1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평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 같은 경우 과거 PBR을 보게 되면요, 2012년도에는 0.6 정도 수준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0.69 정도였어요. 지금이 거의 0.6 정도로 본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PBR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웠었던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저평가 매력은 사실상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관점 자체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뭐 기대감인데, 자회사죠. 이제 천무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죠? 그 로켓이 이제 국내 육군 쪽에 이제 육군이 아니고 이제 육군 안에 포병이 있죠. 포병 쪽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납품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건설, 하나건설 있죠. 그리고 뭐 하나생명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 경기도 사실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자회사 쪽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나 또는 이제 과징금에 대한 이슈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충들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안타깝지만 체포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그동안 계속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요. 오늘 일단 9% 반등하면서 지금 박스권 수준 상단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화의 알리바이 진실이라고 보시나요? 거짓인가요? 네, 저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정확히 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그룹의 자회사 현황,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현황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케미칼, 하나생명보험, 하나호텔앤리조트, 그리고 하나건설 이 네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회사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회사 가치만 보시면 하나건설, 그리고 하나생명, 하나케미칼 이 세 곳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건설이 사실 문제가 가장 컸었죠. 하나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많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 해외 플랜트 쪽에서에 대한 부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하나그룹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건설은 이제는 더 이상 악재적인 요인보다는 건설주들 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있었고요. 해외 건설에 대한 부실을 모두 다 털어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받아들여졌고 사실로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건설에 대한 우려들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생명 쪽에서도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많이 됐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생명 자체가 실적이 떨어졌었는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면은 보험사들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생명에서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더 글로벌리하게는 보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생명도 이제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배당도 지금 3만 원 정도로 따져봤고 그리고 배당을 2015년에 약 한 5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 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 매력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회사였을 때는 PBR이든지 PER이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없지만 회사가 돌아서는 때로 봤을 때는 PBR이 굉장히 싼 그런 부분들은 매력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수급상으로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들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글로벌리하게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게 첫 번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처럼 이렇게 저평가 매력주들 그리고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쪽에서 성장주들이 매력이 부각이 될 때는 그 뒤로 바로 따라오는 게 배당이 어느 정도만 되면 괜찮은 종목들 바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과 그리고 배당 1.7%의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는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한화, 바로 2007년도의 고점 이후에는 계속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가운데서 한화건설이 정상화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제 볼 때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 종목의 자체적인 그 PBR 밴드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과 체포 사이에 있습니다. 한화,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티게임즈를 유일하게 석방해 주신 황민혁 전문가님 전략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파티게임즈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요. 파티게임즈는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43,000원에서 46,00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 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한 6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무텍과 한화를 위험으로 분류했고 파티게임즈만 유일하게 석방했는데요. 하지만 윤정식 대리님은 파티게임즈 한화를 석방해 주셨어요. 전략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화 전략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평가 매력이랑 회사가 돌아선다라고 보시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지금보다 소폭 떨어진 37,0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티게임즈와 한화의 전략 들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